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성률 철학TV 제12-2강은 중국의 기묘한 쾌락주의, 열선전, 신선전, 포박자 같은 책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신선전과 포박자를 썼던 가롱, 포박자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선계, 신선의 세계에 대한 이제 그림이죠.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향이 쓴 열선전의 내용, 가롱이 쓴 신선전과 포박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신선이 되는 방법에는 보정, 방중술은 이제 성의 문제입니다. 행기, 대약, 복용, 그리고 중국 쾌락주의의 기원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전이라고 하는 책은 전한의 유향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네, 이 책 가운데는 70명의 선인들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면 수의사나 마약장사, 말단 관리, 양조상, 거울 닦기, 집신팔이, 산파,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거지 같은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곡물을 섭취하지 않고 잣이나 복령 등 식물성 선약을 오랫동안 먹어서 육체를 서서히 순화시켜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솔잎이고 잣, 복령 그림입니다. 여기는 열선전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여기 이 책 가운데는 백발이 검어지고 치아가 또다시 돋아나고 불로장생의 몸으로 변하여 선계, 신선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계의 구체적인 이미지는 없는데요. 한자라고 하는 인물은 산의 동굴을 빠져나가 궁전에 있는 성계에 도달했다. 그러나 역시 여기에서도 성계의 이미지는 매우 미미한데요. 한자의 죽은 아내가 생선을 씻는 사람으로 있다는 등 명계, 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복녀라고 하는 인물은 비참한 선인으로서 도벽, 훔치는 버릇이죠. 도벽 때문에 삭발을 당한 뒤에 붉은 죄수복을 입고 갑자기 늙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로부터 그리 멀지 않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양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원전 79년에 태어난 인물로 한나라 고조의 동생인 초은왕의 현손, 몇 대 손자란 뜻이죠. 몇 가지 책을 더 쓰긴 했습니다만은 연금술에 도전했다 실패하고 탄핵을 받아 투옥이 됐다가 다시 복권돼서 궁중장서의 감수를 맡았다고 합니다. 가롱이 쓴, 가롱의 이제 호가 포박자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포박자라고 불러요. 포박자가 쓴 신선전의 이 책은 열선전이 나온 이후 400년 후에 나온 책으로서 모두 90명의 선인 전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묘령의 미녀가 노인을 지팡이로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130세인데 복용한 나 덕택으로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어, 있는데 70세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엄하게 꾸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부부가 수행에 힘써서 승천, 하늘에 오를 단계가 됐는데 아주 성적이 좋은 우등생 아내는 부드럽게 승천한 반면에 열등생 남편은 큰 나무에 기어오르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성경 이미지가 선명하지는 않고요. 비방장이라고 하는 말단 관리가 마약 장사인 호공과 동행해 갔는데 호공이 가다가 처마 밑에 매달리는 작은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안에 궁전 누각이 우뚝 솟은 성게가 펼쳐져 있다. 호중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죠. 포박자라고 하는 이 가롱은 사람의 몸 안에 신들이 산다고 하는 이런 발상적인 사상도 엿보이는데 포박자에 의하면은 인간의 지혜는 유한한 데 비해서 우주는 극히 미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모르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물론 신선이 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기는 하나, 그러나 환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기 중에 한 고사를 들고 있는데요. 사기는 그 사마천이 쓴 역사책이죠. 한 사람이 어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거북을 책상 속에 넣고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늙어서 죽을 쯤에 집사람들이 우연히 그 거북을 발견했는데 거북은 그 안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북은 장생불사의 방법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거늘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그것을 배우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신선이 되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보정입니다. 인간의 정을 가장 귀하게 쓴다는 것으로 아마 그 우리 말의 정력이란 말이 있죠. 성적 에너지. 아마 프로이드가 말한 리비도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만 이걸 순리적으로 쓰면 아들, 딸을 낳아서 잘 기를 수가 있는 반면에 이걸 남용하게 되면 더욱 쉽게 늙어버리거나 어린아이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방중술인데요. 고교에서 쓰는 종교적 수용법의 하나로서 자, 규방에서 남녀가 성을 영위하는 방법이나 기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양 사상의 바탕을 두고 성의 본능을 부당하게 억압하거나 방종하는 일 없이 너무 억누르거나 함부로 쓰는 일 없이 올바르게 행하기만 하면 마치 음양의 이기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불로장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을 영위하는 올바른 방법, 지켜야 할 일, 성과 관계 있는 약의 종류를 말하고 특히 불륜호 관계에 대해서는 훈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행기인데요. 기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란 선천적으로 혼합된 진기와 같은 건데 코로 빨아들여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뿜는 양이 들이마시는 양보다 적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천천히 하다 보면 호흡의 감각이 없어져서 순수한 자연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아이처럼 코로 숨 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태식이라고 하죠. 가만가만 숨을 쉬어서 기운이 배꼽 아래에 미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행기의 효과로는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또 신통력을 갖추게 돼서 물과 불 속을 마음대로 드나들기도 하고 칼에 맞아도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전호흡이란 말이 있죠. 이 단전은 배꼽에서 한치 5분 이걸 어 이제 미터법으로 얘기하면 4.5cm 정도 아래에 있고 또 안쪽으로 배 안쪽으로 그만큼 들어가는 지점에 옆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식을 두고 신경을 써서 두는 호흡으로서 명상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단전호흡 하는 방법은 바르게 앉아서 턱을 당기고 눈을 살짝 뜬 뒤에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건데요. 이것의 효능으로는 위장병, 고혈압, 심신불안 증세 등의 효과가 있고, 물론 이제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대학을 복용하는 건데요. 보정이나 행기는 수명을 늘릴 뿐 신선이 되는 길은 대학을 먹는 데 있다. 대학. 그런데 이 약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상급의 약에 의해서만 장생불사할 수 있습니다. 자, 포박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먹는 보통의 약물은 풀과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풀과 나무 자체가 썩는 것인데 어찌 그것이 사람을 장생시킬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한약의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상약으로서는 단사와 황금, 백은, 오욕, 오옥, 운무와 같은 광물질을 원료로 해야 한다. 썩거나 부패하지 않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단사, 붉은 모래죠. 황금. 이게 가장 좋고 이것들로 만들어진 것을 금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먹은 후에는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그래서 신선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박자가 죽는 장면인데요. 포박자는 나부산에 응거하면서 포박자와 신선전을 썼고, 자, 그렇다면 나부산이 어디냐면 중국 광동성, 광동성입니다. 여기가 하이난 성의 위쪽.
후이저우에 위치해 있고 영남 지역의 4대 명산 가운데서 제1산인데 시인 소동파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부산 아래는 늘 봄과 같고 매일 300개 리치 여지는 양귀비가 먹고 예뻐졌다고 하는 전설적인 과일입니다. 이 300개 리치를 먹고 영남이 되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거 이제 리치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부산 위에서 마지막 7년을 보내다가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포박자죠.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단정히 앉아서 숨을 거두었는데 얼굴빛을 보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 이 몸, 신체는 텅 빈 옷을 입은 듯이 부드러웠다. 독일에서 말하듯이 육체는 남기고 혼백은 신선으로 변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쾌락주의 기원을 알아보면 위진 시대에는 위진 시대 중림 칠인을 필두로 해서 노자 장자 사상의 무의자연을 모토로 그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충실하게 자기의 생을 즐기려 하는 입장, 인간 존재 유한성을 초월해서 불로불사가 신선이 되는 것을 희구하는 이제 사상입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와 관련해서 중림 칠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중국 삼국시대의 그 위나라 말기에 사마씨 일족이 국정을 장악하고 전횡을 부리자 이를 피해서 대나무 숲에서 중림이죠. 청담, 맑고 순수한 대화, 청담으로 세월을 보냈던 7사람을 가리키는데요. 구체적인 인물로는 완적과 해강, 왕용, 향수, 완암, 유영, 산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즐기며 노장의 허물을 숭상하고 유교의 예절을 멀리 했습니다. 또 그 밖에 위나라, 진나라의 쾌락주의자들은 탈속, 세속을 벗어나고 초속, 세속을 초월하는 입장에서 쾌락을 즐겼는데 명나라 말기 쾌락주의자들은 오히려 속된 것을 적극적으로 쾌락 속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속문학이나 연극, 경극이죠. 관광유람, 정원가꾸기 같은 각자 방식대로 삶을 구가한 겁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이 쓴 열선전에는 70명의 선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로 장생의 몸으로 변해서 성계로 가는 이야기, 또 포박자가 썼던 신선전에는 90명의 선인 전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또 포박자가 썼던 포박자라고 하는 책에는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고 우주는 극히 미묘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신선이 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긴 하나 그러나 환상은 아니라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신선이 되는 방법에는 보정, 방중술, 행기, 대학, 복용이 있는데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을 가장 귀하게 쓰는 것을 말하고 방중술은 남녀가 성을 영위하는 방법이나 기술을 가리키고 행기는 호흡을 천천히 하다 보면 감각이 없어져서 순수한 자연의 경지에 도달한다. 대학 복용인데 대학 중에서도 상급의 약에 의해서만 장생불사할 수 있다. 또 포박자는 잠자듯이 단정히 앉아 숨을 거두었으며 그 밖에 이제 중국 쾌락주의 기원으로는 중림칠연과 노장의 무의자인 사상을 들 수가 있고 명나라 말기에는 연극이나 관광유람, 정원 가꾸기, 유곽 드나들기 등 보다 세속적인 면으로 변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